김자연 NHN 팀장님께서 IP를 활용한 웹툰 제작과 해외 플랫폼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의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웹툰 플랫폼 코미코의 히스토리, 두 번째 코미코 해외 진출 현황 및 서비스 작품 소개, 세 번째 노블 코미스 성공 사례와 IP 웹툰이란, 네 번째 코미코가 찾는 작가들과 지원 내용 등을 담아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김자연 NHN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자연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떨리네요. 사실 저는 보통 작가님들하고 이렇게 1대1, 2대1 이렇게 소규모로 얘기하는 게 많이 익숙하고,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 많은 분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닌데요. 이렇게 떨리는 거를 이제 할 바에는 사실 회사에서 뭔가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야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내향적인 사람인데, 또 좀 저희 회사가 경기도 판교에 있다 보니까 부산 지역 작가님들을 만날 기회는 원래 잘 없기도 하고요. 저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작가님들 만나는 일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마침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안을 주셔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작가님들과 업계 관계자분들 찾아뵈러 내려왔습니다. 우선 저와 코미코,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NHN이라는 회사에서 웹툰 제작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에서 일한 지는 저도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고요. 그 전에는 2011년에 N사에서 처음 웹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N사에서 검색 관련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어느 날 회사에 만화 서비스 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용감하게 좀 지원을 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웹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화 관련된 학과 출신도 아니고 그냥 출판 만화 보면서 자란 좀 흔한 덕후였고요. 그래서 뭐 마린블루스나 뭐 루나파크나 이런 1세대 웹툰, 초창기 웹툰들 보면서 좀 열광하던 평범한 독자 1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쩌면 좀 더 못 모르고 좀 용감하게 이 일을 약간 만화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좀 뛰어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N사에서 제가 웹툰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까지 담당자가 3명이었는데요. 그때는 웹툰 PD라는 이름의 직업이 없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이것저것 좀 닥치는 대로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좀 일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도전 만화도 마찬가지고 뭐 블로그, 뭐 갤러리, 뭐 커뮤니티 온갖 것들을 다 뒤지면서 좀 신인 작가님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뭐 기성 작가님들하고 차기작 준비도 하고 하면서 좀 몇 년 동안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지금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네이버 북스라는 유료 만화 플랫폼을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MD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웹툰 시장이 좀 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시는 웹툰 유료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저는 N사는 지금도 너무너무 좋은 회사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개인적으로는 좀 장르적인 욕심들, 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좀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N사를 나와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여기저기 이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NHN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한게임을 많이 아실 것 같고요. NHN은 1999년에 바로 그 한게임으로 시작한 회사고요. 2000년에 지금의 NHN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좀 간단히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한게임과 함께 최근에 가장 유명한 서비스는 요즘 결제할 때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은데 페이코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는 기술 관련된 투자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뭐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도 좀 일찌감치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커머스, 광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코미코, 티켓링크, 벅스, 여행박사 등 서비스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웹툰은 NHN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코미코
코미코는 사실 꽤 오래된 플랫폼이에요. 2013년에 국내 웹툰 플랫폼 중엔 최초로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듬해인 2014년에는 대만과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NHN의 계열사인 위즈덤 하우스에서 저스툰이라는 플랫폼을 런칭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스툰과 코미코가 합병을 하면서 한동안 저스툰 코미코라는 이름을 쓰다가 작년에 코미코로 통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의 위즈덤 하우스에서 운영하던 코미코 플랫폼을 NHN이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사도 변경이 됐고요. 좀 히스토리가 좀 복잡하죠. 운영사를 변경을 하고 작년에 북미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올해 초에는 내부에 이제 제작팀을 꾸리면서 이제는 좀 더 변화 없이 다시 코미코가 새 출발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를 드린 것처럼 코미코는 국내보다는 글로벌을 메인 타겟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코미코의 경우에는 한국, 일본, 북미, 베트남, 태국, 대만까지 총 6개 국가 번역에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따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빈도가 제일 높아서 최근에 한국에서 오픈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글로벌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진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코미코가 좀 특별한 지점은 아래 2가지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일본을 비롯해서 글로벌 5개 그리고 북미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지역에서 현지 작가님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신인 작가님들을 발굴을 하고 현지 기성 작가님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나라 정서랑 좀 맞는 작품들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처음 시작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에서 제일 인지도가 높고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 만화 강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작품은 일본 작품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저희는 일본 작품들을 북미에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준비 중인 현지 작가님들의 작품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한국 웹툰들이 글로벌 진출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트렌드지만 좀 저희는 한국 웹툰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측면보다는 국가별 장벽 없이 좀 다양한 작품들을 서비스하면서 글로벌 장벽을 낮추고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툰은 한국에서 시작된 콘텐츠고 당연히 한국 작가님들, 한국 제작사에서 가장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글로벌 장벽 없이 다양한 국가의 작품을 서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가장 글로벌하게 성공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의 코미코 플랫폼에서 다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저희가 기재한 작품은 코미코 대표작 중에 2가지인 레이디 투킨과 황후궁 최대생이라는 작품인데요. 유료 콘텐츠 플랫폼들이 흔히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는 다른 플랫폼하고 비교해서도 유독 20, 30대 여성 독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콘텐츠적인 트렌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여성 서사, 센 역해가 등장을 하고 복수물, 사이다물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트렌드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작품들이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는 국가별로 조금 약간의 차이들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좀 더 자극적인 불륜이라든지 막장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좀 잘 되는 특징이 있고요. 태국은 아시다시피 BL 강국이죠. 그리고 북미는 좀 더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는 작품들이 좀 잘 되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직 국내에 비하면 글로벌 웹툰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무한한 시장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규정 짓고 이런 작품들을 서비스한다라기보다는 계속 새로운 작품들을 찾고 계속 새로운 다양한 작품들을 서비스를 하면서 마케팅을 확장하고 규모를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저희 대표작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이라 사육법이라는 작품이고 일본에서 2014년에 연재를 시작을 해서 지금도 연재 중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평범한 고등학생 카시와기 소라가 모험가 아버지로부터 포켓 사이즈의 앙증맞은 미이라인 미이군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택배로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상 판타지물인데요. 미이군을 비롯해서 등장하는 이색명체들이 굉장히 귀여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행본은 물론이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특히 캐릭터의 귀여움을 살려서 퍼즐 게임 출시가 되기도 하면서 구글 플레이 퍼즐 게임 부분 다운로드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리라이프인데요. 리라이프는 일본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인 2013년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4년 넘는 연재 기간 동안 내내 인기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현실을 힘들게 살고 있었던 27살 청년이 리라이프 연구소라는 수상한 연구소에 임상실험의 제안을 수락하고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는 좀 학원 판타지물이고요.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됐고 좀 청춘물의 분위기를 살려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던 작품입니다. 특히 단행본은 일본에서는 웹툰 원작으로는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던 작품이고요. 일본을 포함해서 5개 국가에서 출판이 되면서 글로벌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는 초창기부터 좀 게임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 아시는 것처럼 게임은 글로벌 장벽이 좀 낮은 미디어죠. 그래서 보통은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그 게임 서비스를 통해서 누적해온 좀 글로벌에 대한 누적한 그 경험치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회사 차원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한국을 포함해서 6개 국가에서 코미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프랑스를 비롯해서 독일 등 다양한 서구권 국가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조금 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원빌드입니다. 그러니까 원빌드라는 게 개발 용어라서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말 그대로 한 개의 빌드로 서비스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기도 한데요. 원빌드가 적용이 되면 그러니까 또 넷플릭스처럼 어느 국가에서 접속을 하든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만 저희에게 있으면,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는 이제 자막이 필요했던 것처럼 웹툰의 경우에는 번역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비스 권리와 번역본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웹툰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원빌드를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하는 작품의 숫자와 국가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잘 되는지, 어떤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요즘 다들 관심 많으신 노블 코믹스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저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저스툰도 그렇고 코미코도 그렇고 오리지널 작품들이 화제가 됐던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오리지널 작품들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좀 더 노블 코믹스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렸던 레이디 투킨을 비롯해서 많은 수의 로판 장르의 노블 코믹스들이 글로벌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제작 중인 작품도 노블 코믹스, 그 중에서도 로판 장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계 관계자분들은 잘 아실 테고 이제 작가님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사실 재밌는 원작 소설의 원작 판권, 웹툰화 판권을 확보하기가 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꽤 많은 웹툰화 판권을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특히 로판 장르의 인기가 장기화되면서 재밌는 원작 소설을 찾는 플랫폼 제작사들의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작의 경우에도 좀 독특하다, 재밌다 싶은, 좀 반응이 괜찮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원작사한테 연락을 했을 때 이미 판권이 팔려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블 코믹스를 다들 제작하고 소설 원작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를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작을 본 팬들이 노블 코믹스로 유입이 되고, 노블 코믹스를 반대로 본 독자분들이 원작으로 유입되는 숫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블 코믹스를 론칭하면 원작 소설 매출도 같이 확 오르는 게 보통 일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설 웹툰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고요. 웹툰을 제작하는 측면에서도 스토리가 이미 나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리고 원작 소설 작가님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큰 범위의 각색을 이제 오케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원작하고는 또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거나 하는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노블 코믹스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소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종류의 미디어들 중에서 제작하는 비용만 생각하면 가장 좀 진입장벽이 낮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 누군가가 갑자기 되게 재미있는 좀 새로운 신박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확률보다는 좀 이걸 소설로 써볼까라는 생각을 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잘 쓸 수 있느냐라는 좀 별개의 얘기로. 그래서 소설은 그 자체로도 되게 매력적인 IP 미디어지만 콘텐츠의 시작점, 그러니까 원천 IP가 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무모하지만 저희도 웹소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레이블 론칭하는 것을 목표로 웹소설 PD분들을 모셨고요. 이제 막 웹소설을 만들기 위한 걸음마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웹소설 레이블하고 다른 점은 저희가 만드는 웹소설은 100% 노블 코믹스를 만들 목적으로 100% 노블 코믹스를 만들 것을 지향하면서 만들었다는 그 점이 있는데요. 저도 항상 웹툰 작가님들하고만 일을 했지 웹소설 작가님들하고는 접점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웹소설 작가님들 몇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노블 코믹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뭐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단계기는 하지만 이런 작가님들의 웹소설 작가님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블 코믹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또 다른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웹툰을 만드는 것처럼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뭐 수많은 드라마, 뭐 영화, 게임, 단행본, 각종 굿즈 뭐 이런 2차 사업들이 많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자료도 만들어 놨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웹툰으로 만들어지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하는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웹툰으로 만드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연재형 콘텐츠라는 점에서 웹소설과 마찬가지로 웹툰과 좀 닮은 형태의 미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웹툰은 보통 50화, 뭐 1년 이런 호흡으로 좀 연재가 되고 드라마는 보통 뭐 16부작 미니 시리즈 이런 식으로 많이 제작이 된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른 미디어에 비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드라마는 한류 열풍이 시작된 미디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원작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도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라마를 웹툰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시도들은 일부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 사실 약간 브랜드 웹툰 같은 느낌이 나기도 했고요. 실제로 뭐 브랜드 웹툰들도 있었고. 근데 저희는 단순히 드라마를 웹툰으로 그대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3D를 2D로 만드는 방향이다 보니까 너무 똑같이 가버리면 아무래도 3D가 좀 더 풍성해 보이고 그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게다가 요즘엔 OTT 서비스들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면 너무 쉽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다 끝까지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됐던 점은 아무래도 예전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저도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인데도 지금 다시 보면 조금 요즘 시청자들 독자 기준에서는 조금 물음표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특히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약간 뭐 민폐형이라고 많이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남자 주인공은 약간 폭력적이고 약간 이런 뭐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시대가 좀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약간 좀 보기 불편한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드라마 몇 개를 찾아서 좀 완전히 색다르게 각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제작 중인 작품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개 작품만 간단히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올해 진짜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펜트하우스인 것 같아요. 네, 펜트하우스 집필하신 이제 김순옥 작가님의 예전 작품이죠. 이제 주인공이 점 찍고 돌아오는 걸로도 되게 유명하고 민소희로도 되게 유명한 아내의 유혹이라는 작품을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작품을 로판으로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로판 장르가 주로 여성 서사 중심이고 복수가 키워드인 작품이 많다는 점에서 아내 유혹을 로판 IP로 확정시키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로판 웹툰 문법에 익숙한 독자들을 위해서 빙의 요소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일단 콘티 지급 작업하고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뭐 전부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배경에도 크게 일단 변화를 줬습니다. 원작의 복수, 파멸 뭐 이런 키워드들을 좀 가져오되 좀 판타지 배경에서만 가능한 요소들을 좀 추가를 해서 좀 화려하게 독자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 점 찍고 돌아온다는 그 원장의 설정도 실제로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를 좀 추가를 해서 설정을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로판의 클리셰적인 요소들을 살려서 패션 디자이너 김희진이라는 현대 여성이 아내의 유혹을 보다가 로판 세계의 구은제, 민소이죠, 빙의되는 내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저희의 기대작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명랑소녀 성공기라는 드라마, 이것도 원작은 현대 배경 로코물인데요. 이걸 표전사국으로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랑소녀 성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은 분들이라고 해도 제목에서도 느껴지시죠. 이제 여성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요즘 독자들이 좀 선호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는 약간 지금 기준으로는 약간 요즘 고구마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 배경을 완전히 변경을 해서 가상의 시대극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원작과 다르게 시대와 출신의 한계를 좀 극복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요즘 여성 독자들이 원하는 여성 주인공 캐릭터가 되도록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들 웹드라마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사실은 좀 알게 됐는데요. 요즘 10대들이 웹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릴 때 보통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콘텐츠가 저는 만화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만화를 어린애들이나 보는 거라고들 어른들은 많이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만화 본다고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독자들의 뭐 연령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웹툰을 보는 독자분들이 연령대가 좀 올라갔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처음 웹툰 일을 시작했을 때 10대, 20대가 많았던 독자분들이 이제 그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20대, 30대 성인이 되고 그래서 유료 결제를 하고 이제 웹툰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웹툰 유료 결제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고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웹툰 일을 시작했을 때 주변 분들한테서 뭐 10대인 자녀분들이 웹툰 보느라고 너무 늦게 잔다, 아니면 뭐 요즘 우리 아들 딸들이 학교 가면 아침에 어제 뭐 무슨 웹툰 봤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좀 뿌듯한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웹툰은 지금도 10대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 미디어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뭐 이런 10대들이 즐길 만한 콘텐츠 미디어들이 워낙에 많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활용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웹드라마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러닝타임이 보통 3분, 4분 뭐 이렇게 되게 짧은 미디어더라고요. 그래서 10대들이 학원 쉬는 시간에 아니면 뭐 어디 이동하면 얘기들을 좀 저희가 듣다 보니까 이것도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웹드라마라든가 넷플릭스에 서비스되고 있는 뭐 BLIP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찾았고요. 이런 영상 IP를 가지고 웹툰을 제작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원작들을 좀 재미있게 본 10대들의 관심을 또 환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영화나 게임도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미디어입니다. 사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웹툰이랑 많이 궤가 다르죠. 그러니까 러닝타임이 2시간 정도로 짧고 연재형 콘텐츠도 아니고 많이 다른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스토리라인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간단한 설정들만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퀄이 따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그 시나리오가 제작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업계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계관이 굉장히 다 치밀하게 짜여져 있고 캐릭터 설정도 되게 다 되어 있는 그런 탄탄한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랑 세계관을 갖고 와서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원작자분들이 굉장히 각색에 열려 있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헬로우 고스트 같은 작품도 이런 귀신을 볼 수 있는 주인공의 설정만 가져와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만들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름만 들어도 추억이 몽글몽글해지는 좀 게임인데요. 뭐 어떤 게임인지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플레이어가 딸을 키우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게임이죠. 그래서 이 프린세스 메이커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의 로판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새롭고 좀 조금은 무모한 도전들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좋은 PD들을 데려오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팀에는 크게 기획 PD들이 있고 제작 PD들이 있고 작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 PD들은 앞서 소개드렸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기획 각색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영화, 게임 쪽 인력들을 많이 섭외를 해왔고요. 물론 웹툰을 잘 아는 인력들로 구성을 했고, 그래서 기존의 원작의 매력을 잘 살리면서도 웹툰 독자들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PD들은 뭐 저를 비롯해서 노블 코믹스 하던 웹툰 PD들, 오리지널 하던 웹툰 PD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만화가 출신 PD도 있고 뭐 콘티 경험이 있는 PD도 있고 뭐 다양한 인력들로 좀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최근에 웹소설 PD 분들도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리랜서 작가님들하고 가장 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내부에도 이제 각색 콘티 작가님들, 선화 작가님들, 웹소설 작가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각색 콘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소개드렸던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계속 이걸 어떻게 각색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더 재밌지 않을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PD랑 작가 구분 없이 굉장히 쫀쫀하게 붙어서 논의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색 콘티 작가님들을 가장 먼저 채용을 했고 지금은 선화 작가님들을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각 분야의 작가님들은 계속 좀 공격적으로 모실 계획이고 이게 저희가 여기 찾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즘 업계분들 만나면 다들 작가님들 찾기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코미코가 국내 뭐 탑티어 플랫폼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작가님들하고 계속 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MG, 고려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조건들 외에도 작가님들하고 오래 같이 일하려면 뭐가 더 있어야 될까? 뭐가 있으면 작가님들이 저희한테 좀 관심을 보여주실까? 뭐 이런 고민들은 계속 저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회사 내부에서 계속 방안을 좀 마련 중인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서울 용산에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1인실, 2인실, 오픈데스크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루어진 업무 공간이 있고요. 세라젬 안마 침대가 비치된 휴게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작업을 하시게 되시면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작업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식대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케치업 오브젝트 구입하시는 비용이라든가 뭐 어시비라든가 코미코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가님들 워낙에 뭐 허리나 뭐 손목이나 이런 것들 아픈 곳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도수 치료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도 회사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필요할까 하면서 계속 작가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계속 좀 늘려나갈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사업을 보통 얘기할 때 보통 3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NHN에서 제작팀을 세팅을 하면서 저도 저희의 미래를 3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가님들이나 업체분들 만나서 이제 아드레날린 스튜디오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네는 그래서 제작사야 플랫폼이야 아드레날린 스튜디오가 뭐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희 정체성이 뭐냐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코미코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내부 작품들을 코미코에만 서비스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님들이 코미코에 연재를 하고 싶어서 작품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제작사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만든 작품은 코미코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도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미코는 그럼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는 코미코를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작품이 연재할 곳을 못 찾아서 중간에 어그러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걱정은 없는 제작사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 스탠스로 지금 코미코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미코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앞서 소개드렸던 저희 뭐 웹소설, 드라마, 뭐 게임, 영화 등은 사실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잘 된 작품들이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외부의 힘을 좀 충분히 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외부의 힘을 빌려서 충분히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에 일단 집중을 할 거고요. 뭐 두 번째로는 사실 여기서 모든 고민들과 전략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23년 3년 동안의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코미코를 성공시킬 몇 가지 전략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안에는 코미코가 2013년에 처음 일본 진출했던 그 결정처럼 다시 웹툰 시장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NHN에서 웹툰 제작팀을 맡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국내에는 이미 너무 잘 나가고 있는, 다들 아시는 두 개의 플랫폼이 있고, 저는 밖에서 봤을 때 그 두 개 플랫폼이 이제 막 앞으로 나가는 동안 코미코는 약간 주춤거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워낙에 잘하는 제작사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은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업계에 10년이라는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들을 좀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영원한 1등, 영원한 2등이라는 건 없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다시 이제 만화가 좋아서 시작했던 처음의 시작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좀 감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D들을 뽑을 때도 사실 뭐 얼마나 대단한 뭐 작품을 만들어봤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웹툰 웹소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즐기는지를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사업적인 방향성이나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재밌는 작품을 만들고 이걸 독자들이 좋아할까, 재밌어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시작점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꼭 1등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만 이 업계에서 좀 분명한 역할,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을 찾아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작사, 나아가서 플랫폼이 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짧은 시간 만나 뵈었는데요. 혹시 저희한테 관심이 생기셨다면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용산에 있는 작업실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